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나긴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1부에 이어서 특집 투자 정석 2부 제가 진행합니다. 박민영입니다. FOMC에서 금리 동결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딥시크라고 새롭게 등장한 이 용어에 글로벌 AI 관련 종목들 뉴욕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이것을 소화하는 금요일부터 또 다음 주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테슬라가 실적을 내놨는데 다시 한번 로봇과 완전 자율주행, ESS 모멘텀 등을 자극했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판단해야 되는지, 또 유망 섹터는 무엇일지, 그리고 그에 앞서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면 좋을 것인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특집 시간 활용해 주시죠. 자, 상담 시간 많이 꾸려질 텐데요. 연락 주실 번호 고지하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013-3366-8200번. 그리고 앞선 시간에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올려주셨어요. 저희 유튜브 들어오셔서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신 이후에 매수가, 종목명, 비중 올려주시면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지금도 계속 이어질 거니까요. 함께해 주시죠. 본격적인 출발 시작합니다. 새해니까요. 좋은 기운을 가지신 분들과 종목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MTN의 인기 어드바이저 두 분이시죠. 좋은 정보 이재상 어드바이저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먼저 좋은 정보 위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사실 올해 들어서 지난해는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러면서 막 한국장에 대해서 우울한 얘기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약간 한국장에 대한 자부심을 좀 느낄 수 있게 좋은 흐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또 딥시크라는 또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시장 영향이 어떨지 궁금해요. 시장 과 함께 이제 유망 섹터까지 봐주세요. 우리 민영애 캔님 아침 방송에서 이제 7시부터 늘 브리핑 해주시고 좋은 정보를 이제 전달해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 이제 특집 방송은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좋은 팁을 드리고 있어요. 뭐냐면, 주가라는 것은요, 항상, 많이 오르면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어떤 소위 말해서 악재라고 그럴까? 그런 게 나오면서 조정이 일어나기가 쉽고요. 또 항상 많이 내리면,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오더라. 이것을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민영희 님께서 자, 이제 국장은 도대체 볼 게 없다. 다 미장으로 튀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요, 12월 10일부터 그때 아침 선물 받들의 방송이 있거든요. 왜 미장으로 가십니까? 저는 국장이 기회라고 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특히 우리 국장에서 이제 뭐 대형주라든가 시클리컬 그런 관련주보다는 그래도 코스닥이 좀 기회로 봤던 것이 지금 이제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올해는 이제 지속될 그런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긴 연휴 동안 미국에서 그 이제 딥시크 이제 딥프, 깊은, 시크, 이렇게 찾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중국 애들이 이제 그 헌 AI 플랫폼인데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뭐 전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적게 먹어서 효율성을 기한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뭐 그런 종목들이 좀 충격을 받았죠. 뭐 기타 뭐 전력 인프라도 약간의 영향을 보였는데 제가 오늘 이제 정초 이제 특집이기 때문에 한번 항상 주가는요. 토인비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것처럼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1월도 내리면 딱 크로징이 됩니다. 그 2월 전망까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그런 비법까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들이 아니라고 그럴 때 저는 이미 1월 효과가 기대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건 왜 그랬을까요? 자, 일단 그러니까 아까 뭐 FOMC도 있고 뭐 지금 뭐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트럼프 뭐 그 당선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
모아서 집적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차트예요.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실까요? 자, 이게 바로 12월 이게 바로 초였습니다. 이때는 뭐 앞이 안 보인다, 탄핵 정국 얘기 나오면서 계엄중 나오면서 이때가 지난번 저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 대비 7.5% 정도나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다 아니라고 그랬죠. 자, 월봉 보실까요? 자, 월봉은 역시 6개월 연속 음선을 두니까 내린 만큼 기회가 됐죠. 그래서 지금 상승을 장악하는 캔들, 장대 양보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기저 효과에서 우리가 이때 매스컴 같은 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나보면 이때가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일 하루가 남았잖아요. 그럼 내일은 어떨 것이냐? 당연히 우리가 연휴 동안 미국 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일은 만약 조정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2월 달을 위한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한번 코스닥 보실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공포에 떨을 때 이게 역해된 숄더링이라는 거예요. 지수가요. 12월 저점 대비 16%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역시 코스닥이 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항상 지난 다음에 알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상중 고점에서 약간 조정이 일어날 수 있지만 아까 딥시크를 빌미로 해서 이격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시장을 지배했던 이슈가 뭐였죠? 바로 정치적 이슈였어요. 바로 우리는 아까 봤을 때 탄핵 정국이라든가 뭐 계엄 정국이죠. 또 트럼프 당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주가에 녹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번 제가 이제 한번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나스닥 차트예요. 나스닥 연봉을 보십시오. 우리 민영이도 가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오르면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장대 양봉을 좋아하거든요. 네. 이때는 뭐 내가 못 사면 포무심들이 오기 때문에 이거 뭐 막 그냥 이거밖에 없어. 탈출한단 말이에요. 나스닥 보세요. 고점 대비 2.84% 빠졌어요. 물론 딥시크 영향도 있지만 이건 어떤 뜻이냐면 상승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말입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께 드릴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조정이 일어나기 쉽고 그래서 미국도 보면은 좀 유명한 애널리스트도 10% 정도 조정을 좀 감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격 조정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반면에 한번 코스닥을 보실까요? 코스닥이 한번 연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왜 그럴까요? 미국이 그렇게 오를 때 우리만 따로 국밥했잖아요. 글로벌에서 꼴찌였잖아요. 22% 고점인데 빠졌으니까 항상 저는 30년 주식 투자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항상 내렸을 때 매수하자는 거예요. 양호명 패턴에 나와서 아까 보셨다시피 자 나스닥이 뭐 고점 대비 2몇 프로 빠질 때 코스닥은 16%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뭐 정초리가 뭐 덕담 비슷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이런 것은요 제가 30년 넘게 주식하면서 거의 루틴하게 반복이 됩니다. 다만 우리 그 지난 다음에 인지를 하고 느낄 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지나고 결국은 내일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조금 조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미 증시 영향. 그런데 저는 2월 달도 좀 이미 딥시크도 주가에 상당히 반영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희망을 가져도 되겠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올해는 나스닥보다 코스닥이 기회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2월도 결국 순환 종목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아마 지수 급락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지난해 고초를 겪었던 국내장 올해 연초 선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기대를 더 갖고 지켜보죠. 시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유망 섹터 얘기 빼먹으셨어요. 어떤 거 그래서 좋아 보이셔요? 한꺼번에 가나요? 네. 예, 저는 제약업종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제약업종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7월 1일 아침 방송에 출연해서 6월 말 끝나고 그때 제약업종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네. 좀 이제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코스닥 연봉이나 그다음에 또 한번 코스닥 제약업종을 보세요. 예, 그래 보시게 되면은 6월 말 양음이 나오면서 7월 달 기회가 왔는데 그때 한번 선점을 했고요. 그다음부터 한번 슈팅이 나오고 지금 굉장히 횡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왜 올해 그 제약업종을 유망 섹터로 보느냐? 첫 번째 캐시카가 된다는 거예요. 뭐 잘 아시겠지만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CMO, CDMO 이런 캐시카우를 창출한 기업들이 다수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적 발표 보셨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 5천억을 찍었어요, 매출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이미 이제 바이든 정부 때 발의가 됐던 미국의 첨단 생물 보안법, 그에 따라서 특히 우리 국내 기업들의 CDMO, 여기에서 반세 이익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뭐 보편 관세가 됐던 뭐가 됐던 결국 이제 관세를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업종은 비교적 거기에서 자유로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갖는 이제 기업들이 많다. 과거에 말하자면은 뭐 신라젠, 뭐 박셀바이오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잊으시고 정말 캐시카가 되는, 아까 제가 삼바가 4조 5천억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매출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제약바이오 그 어떤 생태계 산업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제약 바이오 쪽 일단 유망 섹터 얘기 주셨고 탑픽 종목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상 의원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눈여겨보시는 유망 섹터는 무엇인지 너무 네. 궁금합니다. 일단 서두에서 딥시크 얘기를 하셔가지고 딥시크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해외 주식을 이제 언론에다가 이렇게 좀 뭔가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해외 주식을 보는데 갑자기 이제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이제 반도체들이 일제히 급락을 하면서 그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7, 8%대의 급락을 보였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행보 중에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해외 주식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설날이 아니었다면 화요일날 시장은 완전히 급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지금 오늘까지가 이제 목요일인데 목요일까지에 좀 반등이 있었으면은 아마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 좀 안정적으로 갔을 텐데 아직까지는 반등을 못하고 이제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딥시크가 왜 그러냐, 왜 이런 급락을 가져왔냐, 이거를 좀 밝혀봤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며칠간 딥시크를 좀 써봤습니다, 실제로도. 근데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의 AI와 거의 유사하고 문제도 없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비용도 100억도 안 들어갔다는 거. 사실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할지 이제 그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제 팩트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뭐 중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정보 유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미국에서 강하게 제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딥시크를 강하게 제재하게 되면 자국의 AI에 대한 더 확장의 기회, 그리고 거기에 더 투자의 기회, 그리고 그 AI들을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딥시크의 출현은 어찌 보면은 일시적인 어떤 그런 충격은 가져왔지만 그로 인한 어떤 그 AI의 그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중국 업체와의 그런 분리 단계, 이게 좀 차별화되면서 아마 우리에게는 약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호재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딥시크가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딥시크를 꼭 선호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고, 또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만든 그런 딥시크는 실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딥시크를 무조건 이 회사가 이래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 이렇게 그쪽을 선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딥시크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추가적인 내용들을 제가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딥시크의 그런 빅테크에 관련된 내용들, 미국의 빅테크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일시적인 충격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오늘과 내일 사이에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준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좀 어렵지 않게 조금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내일은 아마 개파락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개파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가 매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최근에 한 2주 동안에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이런 충격에 의해서 한번 저점을 잡는다면은 오히려 저점을 다지고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회,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딥시크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은
잠시 후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딥시크 이슈로 인해서 뉴욕장의 변동이 아직 마무리가 완연히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일 새벽 마감하는 기준으로 어찌 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국내에서 그것에 대한 변동이 출해된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시장에 관한 얘기해 주셨고요. 역시나 이재상 위원님도 유망 섹터 얘기 안 해주셨어요.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의료 AI 쪽을 의료 AI.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제재를 가했을 때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의료 AI가 아닐까. 일단 의료 AI 좀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 있어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이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지만 우리가 이제 전기차 캐즘이라는 데서 한번 막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의료 AI 쪽은 그렇게 조정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의료 AI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그 AI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능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도 이 의료 AI 쪽이 주로 이제 방사선 치료라든지 방사선 진단이라든지 이쪽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뭐 CT라든지 MRI를 촬영을 해서 이걸 판독하는 거를 의사 한 명이 판독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판독하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의료 AI 쪽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의료 AI 쪽은 계속해서 확장 국면 그리고 사업의 그런 어떤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 AI를 뽑아왔고요. 앞으로도 고부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종목들이 또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데 어떤 종목을 가장 좋게 보고 계시는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유망 섹터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특집 투자 정석 2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접수를 주셨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고지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02786-1022, 102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 보내고자 하시는 분들 013-3366-8200번 열려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하셔서 들어오신 다음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분 한 분씩 만나 뵙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 연결해 주신 분 한전산업으로 연락을 주셨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전산업 12,970원에 비중 18%인데 네. 12,970원, 소폭의 손실 구간입니다. 지금 네.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것일까요? 지금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조금 장기를 들고 갈 수 있을지 그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한전산업도 사실 네.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고민에 빠지게 하는 종목인데 좋은 정보 나종식 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시청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네. 한전산업을 12,900원에 사셨다는 건 최근에 사신 것 같으네요. 네네네. 맞죠? 예, 예.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원전을 볼 때 이제 결국 전력 인프라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제 다 AI가 쏘아하는 모험템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딥시크가 뭐 미국에서는 뭐 오픈 AI 뭐 복사했다, 뭐 모방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그 현실을 보게 되면 로우 코스트, 그러니까 낮은 비용으로 그걸 뭐 플랫폼을 구현할 수 있다. 그게 장점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결국 그 어떤 밸류 체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요. 이제 특히 원전도 옛날에는 이제 보통 데이터 센터 옆에 SMR 하나씩 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슈가 이제 나왔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쪽은 단기적으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지금 이제 딥시크 때문에 미국에서 유명한 SMR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양어로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비스트라 에너지 이런 것들이 좀 충격 파동을 겪었거든요.
네. 그러면 국내 원전 관련 종목들도 뭐 당연히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것을 보시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사실 원전은요, 어차피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정책주의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요, 걔들 맨날 하는 얘기가 드릴, 베이비 드릴 그러잖아요. 무조건 뭐 환경 생각 없이 싼 가격에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게 그 정책이거든요. 그럼 원전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잃어버리는 5년 이상이 됐지만 결국 원전은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불가피해요. 그러나 이것은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은 한전산업 같은 건 뭐 발전 설비라든가 원전 그러지만 사실 국내에서 탑픽은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그래서 뭐 가스터빈까지 해서 지금 가파른 급등 그 차트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전산업도 결국 이제 웨스팅하우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안 좋은 악재들이 다 부식되면서 일단 오르기는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18%면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요. 저는 중기 관점에서 들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내일은 불가피하게 충격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오히려 이격 조정이 일어나면 한 10,000원 근처, 11,000원 정도 오게 되면 조금 더 추매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이 상승한 다음에 항상 제가 하나 좀 팁을 드릴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높았을 때는 그다음부터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 몰라요. 제가 또 한번 이게 제가 주식은 속일 수 없는 게 차트구나. 그걸 또 한번 느낀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나스닥 연봉을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시점을 똑같이 보세요. 엔비디아 연봉을 보시라고요. 똑같습니다. 나스닥 연봉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주가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 조정이 일하기 쉬워요. 그 다음 문제예요. 뉴스 나오는 것은. 그럼 이것도 가만 보시게 되면 상승이 일어나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이격이 뭔지는 아시죠, 시청자님? 네네. 이격도가. 그럼 이걸 메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게 지금 11,000원 정도가 있잖아요. 대략 볼린저 밴드 기준선이라고 그래요. 여기 또는 61선 자리고, 10,000원까지 오면은 지난번 갭 상승했던 걸 다 메우는 자리예요. 오히려 그래서 내일 갭 하락한다고 뭐 매도하실 필요 없이 좀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 왜 이것은 제가 중기로 좋다고 그러냐면 이 월봉이거든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은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15,000까지 열려 있어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딥시크 그것은 일시적인 충격이라고 보시고 결국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 이것은 원전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그냥 포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네, 시청자님 15,000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네. 그러면 장기로 엄청 오래 들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15,000까지 가려면? 시기적 측면까지요. 이게 있잖아요. 네. 혹시 네. 그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공부하셨나요? 네, 그거 대충 본 것 같아요. 예, 보시긴 보셨죠. 네. 그렇게 오랜 뭐 데이터를 축적하고 주식에서 좀 내놓으라는 사람도요. 네. 사실 기간의 개념은 도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중기라는 것이 글쎄요. 이 기간은 굉장히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락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주가는요. 결국 파동에 놀려요.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거지 그 시점은 몰라요. 어떤 호재가 일시에 나오면 주가가 그 기간에 관계없이 딱 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악재가 나오면 순간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님 그 어떤 요구하시는 그 답을 드려서 못 드려서 죄송한데 드리지 못해서 네네. 결국은 주식에서는요 높낮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기간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유명한 그분도 몰랐고 일본의 사케다도 그 기간 그 도입은 실패했어요. 뭐 일목균형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다 후행성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지지와 저항을 이용하면 차트 한번 보실래요? 제가 왜 15,000원, 6,000원 말씀드리는지 이게 보게 되면 15,000원대 위에서 매물폭이 또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기간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15,000원까지 조금 여유를 갖고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또 다음 분 곧장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로 연락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삼성전자 매수가와 비중 여쭤보겠습니다. 얼마에 어느 정도 들고 계십니까? 6만 원에 60%요. 60%. 좀 많이 들고 계시군요. 매수가 6만 원. 사실 이게 언제는 6만 원이 수익이었다가 또 언제는 손실인 정말 삼성전자 고민이 많은 이 종목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동일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6만 원의 매수가마저도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재상 위원님, 전화 연결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할까요, 이분?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디 사시죠? 인천에 살아요. 인천에 사시는구나. 네, 삼성전자 이제 6만 원에 60%를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삼성전자 이제 제일 궁금하신 게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글쎄, 삼성전자가 뭐가 안 좋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상한 소리가. 그래서 네. 더 빠질까봐 걱정하는 거죠. 네. 일단 삼성전자가, 하락은 하더라도요, 뭐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저점이 49,900원, 그러니까 5만 원을 살짝 깼었는데 사실 이 정도 내려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아마 너무 저평가가 되지 않았나.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PBR이라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1.03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바닥권이다. 이 종목이 사실 호재가 있는지 악재가 있는지 이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산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장점이라고 하면요. 지금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하락폭이 크게 둔화될 수 있다. 아마 하락폭이 충분히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락폭이 그렇게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당장도 아마 개파락이 예상이 되는데 개파락을 했을 때 이걸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보다는 아마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확신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약점이라고 보면은 지금 최근에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도가 높은 반면에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도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2주 동안 하루 빼고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관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은 개인들이 많이 매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매도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들 기관들은 매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박스권을 어느 정도 유지하지 않을까. 아마 하락을 하더라도 아마 5만 원과 6만 원 사이에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AI 쪽에 관련해서 지금 SK 하이닉스에 일단 밀려 있는 상태지만 이게 뭐 완전히 역전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할 거고요. 이미 SK 하이닉스는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고 뭐 삼성전자도 납품 일부는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이걸 역전하거나 아니면은 대규모 납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젠스랑이 삼성전자와의 어떤 그런 내부적인 관계가 원활치 않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서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저평가고 해외 기준으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는 거 봐서는 아직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적다. 대신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지금 60%를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는 중장기적인 측면을 아마 가지고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바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보유의 관점, 그리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마 지금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까지 올라오려면 아마 2, 3개월 이내에는 충분히 그 정도 가격선은 또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 매수가액이 지금 6만 원이기 때문에 매수가 이상으로는 뭐 2, 3개월 이내에 아마 올라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아마 권장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보유의 관점, 그리고 뭐 손저가도 이 정도 내려왔으면 손저가라는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유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변동은 조금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을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갖고 계시다가 또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 연락 주신 두 분을 만나 뵙고요. 이제 문자로 연락 주신 분들 확인하겠습니다. 뒷번호 3611님께서 우진엔텍 36,000원에 비중 20%. 36,000원. 네, 매수가가 좀 높긴 하네요. 좋은 정보 나종식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어떻게 원전이 다 나 위원님께로 질문이 가네요. 그러게요.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설 명절 전에는 반도체 또 장비 쪽만 두 개 이렇게 상담 요청이 오시던데 오늘은 또 공교롭게 그런 날이 원전 있죠. 쪽입니다. 네, 조금 해보기 어려운 그런 종목들이라서 일단 우진엔텍이라든가 아까 한전산업이라든가 다 이렇게 궤를 같이 하는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항상 시장에서 우리가 좀 만족할 만한 그 성과를 거두시려거든 대장주를 노려야 돼요. 사실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저도 한때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제 포트에서 제했던 종목입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S&T 에너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열 교환기, 그 다음에 또 배열 회수 보일러, HRSG라고 그러죠. 거기서 두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원전이긴 하지만 이게 또 뭐 해체하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어요. 나쁘지는 않지만 중심에 있는 종목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이거 위에 또 매수하셔서 또 이렇게 좋은 정보가 이렇게 진단해 드리면 속상하실 텐데 주식은 감성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냉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한전산업과 거의 비슷한 이렇게 좀 궤적을 그리는 그런 종목이다. 한번 차트 보실까요? 그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침 방송에 들고 나와서 단순히 158% 정도 올랐으니까 한때를 품위했던 종목이죠. 그다음부터 탄력이 강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상승하는 지금 플랫폼이거든요. 한전산업 똑같죠. 자꾸 머리에서 음선을 입니다. 위에서. 이것들은 경계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바로 쌍고점이에요. 이것도 이격 조정이 일어날 거예요. 다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3만 원대 매수하셔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고요. 이건 이렇게 보시죠. 일단 한번 18,000원대 오게 되면 조금 물타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좀 물타셔가지고 좀 추매한다는 겁니다. 물타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니까. 그러면서 한 25,000원대 오게 되면 한번 매도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3만 원대 매수하시니까 18,000원대는 조금 더 비중을 20%니까 5에서 10% 정도 더 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번 대장주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장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지금 좋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정고점 그 구간에 있잖아요. 이게 계속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사실 또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까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똑같은 원전주라 하더라도 결국은 올해는 저는 우리 개인투자도 굉장히 이게 수익률의 편차가 크게 난다고 보는데요. 대장주로 잡으시다. 잡으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걸 또 한번 제가 여러분께 조언 드리고 싶네요. 섹터 대응은 일단 대장주 우선시 해보자라는 답변이셨고요. 우진엔텍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가격 라인 오면 일정 부분 좀 비중을 줄여야 하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 주셨습니다. 자, 문자로 들어왔던 우진엔텍에 대한 상담이었고요. 다음은 HMM 되겠습니다. 매수가가 19,700원 그리고 비중이 30%입니다. 과거 우리가 흠슬라 하던 시절이 어디로 갔을까요? 일단 갖고 계신 분의 고민 해결하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이 회사가 요즘에 굉장히 이제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행보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시기로는 아마 2021년도에 굉장한 그 강세를 보이면서 급등한 이후에 지금 거의 3년째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정폭이 커지고 있는데,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는 게 이 종목의 지금 장점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올해 이제 약점들이 좀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은 해상 운임이 3주 동안에 벌써 18%나 하락하면서 굉장히 저점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동부 항만에 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올라갔었는데, 그게 철회가 되면서 또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뭐 관세
해운 동맹 제도 그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악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아마 절반 정도로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좀 넓은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정책을 고관세 정책을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수출과 수입에 대한 물량들이 굉장히 줄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그 물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해운주들이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 있겠다. 지금 당장은 영향이 안 나오고 있지만 이게 트럼프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관세 정책이기 때문에 그거에 감안한다면은 지금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제 19,700원이면은 가격차이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도하게 되면은 지금 매도하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비전은 굉장히 넓게 봤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 올해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하겠다. 그리고 2조 5천억 정도를 주주 환원 정책을 하면서 이제 주주 재고 방안을 발표했는데 문제는 이제 2023년, 203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를 굉장히 길게 보고 있지만 지금 올해 당장 영업이익이 굉장히 줄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단기적인 약재 이런 거로 일한다면은 아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오히려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을 만약에 상승 쪽에 빨리 상승하는 쪽에 사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손절 라인과 익절 라인 정도를 일단 잡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손절 라인은 한 16,000원 정도를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만약에 상승한다고 가정하면은 한 22,000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목표 대응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당장 뭐 호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포트에 대한 고민이 어렵습니다. 쇄신의 느낌으로 좀 부진한 것을 잘 털어내고 또 갈만한 것에 대한 이동, 적절한 시기의 이동이 이루어질 때 포트가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앞선 두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한 답변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으나 또 필요한 답변일 겁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눈여겨볼 종목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KN솔 파모초님이 올려주셨네요. 15,800원에 34%의 비중으로 매수하셨다고. KN솔 2023년도에 이름 바꿨죠. 저는 아직도 원방테크가 더 익숙한데 너무 옛사람 같은 느낌이네요. 네. 좋은 정보 나정식 위원님 KN솔 답변 주시죠. 저도 잘 어떤 회사인가 몰라서 네. 찾아보니까 좀 원마테크였네요. 저보다 더 나으신데요. 아니요. 네, KN솔 원마테크가 뭐 회사는 굉장히 좋아요. 재무구조도 좋고 또 뭐 PER도 한 뭐 11배 정도밖에 안 되고 자본금 64억이 영업이익이 한 240억 정도 나오니까요. 괜찮은 회사예요. 뭐 우리 시장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클린룸이라든가 바이오 클린룸, 그다음에 또 뭐 드라이룸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죠.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항상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좀 수익을 맞게 제가 대장주를 말씀드렸잖아요. 또는 카멜레온에 대해서 유행을 타야 돼요. 근데 제가 뭐 2,600개 종목 중에서 다 알지만 이 종목이 몰릴 정도면 시장이 중심에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비중이 많아요. 좀 비중을 줄이시는 거 괜찮고요. 일단 뭐 제가 뭐 시원하게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이제 좀 크게 내리지는 회사가 좋기 때문에 근데 16,000원 이상에서는 굉장히 매물벽이 많아요. 비중 축소 차원에서도 또 시장의 중심 종목이 아니라는 차원에서도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한번 털고 한번 다음 기회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답변 상세하게 가격 라인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KN솔에 대한 답변이었죠. 우하향하는 지난해를 보냈었는데 올해 좀 나아서 좋은 탈출 기회가 있길 바라봅니다. 다음 종목은 곧장 넘어가겠습니다. 에코아이 빵빵이 님이 올려주셨어요. 매수가 24,100원, 비중 15%입니다. 물타기를 할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하는지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도 해주셨네요. 자, 감사합니다. 에코아이님을 위해서, 빵빵이님을 위해서 에코아이 상담 도와주세요. 이재상 위원님. 네, 일단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탄소 배출권을 획득해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12월 말에 그런 게 이슈가 돼가지고 굉장히 급등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급등했던 그 구간에 가장 저점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당장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신 거 자체가 조금 높게 매수하셨는데, 지금 최고점이 25,350원인데 지금 24,100원에 사셨으니까 싸지 않은 금액이죠. 거의 상한가에 갔었던 그날 금액 근처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하프 조정을 받다가 바로 이제 사거래일 전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마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원점으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손절가와 익절가를 대응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물타기를 하실 건지 아니면 손절하실 건지 이제 바로 말씀을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손절가만 일단 잡아드리겠습니다. 18,5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서 대응하시고요. 이 가격이 이탈되면은 손절을 하시고, 만약에 18,5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2만 원이 돌파가 되면은 그때는 추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에코와이 빵빵이님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쫓기는 가운데 그래도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제가 무리합니다. 김정숙 님이 올려주셨어요. 넥스트 칩. 13,200원의 비중이 50%로 상당히 커서 제가 좀 나 위원님께 빨리 부탁을 드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비중은 좀 줄이시고요. 넥스트 칩은 뭐 자율주행도 되고 뭐 반도체 그런 관련인데 네. 사실 한번 잘 보실까요? 이게 바로 흘러내리는 차트예요. 그냥 한 종목과 결혼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참 이런 것들 그냥 뭐 유구한 시간을 두고 기회비도 생각하셔야죠. 13,000원 정도 사셨으면 13,000원 근처에서 한번 12,500원에서 매도 준비, 13,000원까지 매도가 나오시는 전략이 좋겠다. 비중 너무 많으세요? 네, 비중이 참 큰데 넥스트 칩으로 조금 아픔을 겪고 계시는 김정숙님을 위해서 일단 빠르게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자, 이제 곧장 두 분이 유망주로 꼽은 건 어떤 것인지 답변 이어갈게요. 이재상 위원님, 앞서 의료 AI를 유망 섹터로 얘기해 주셨는데 네. 머릿속에서 막 루닛일까, 뷰노일까, 딥노이드일까, 3빌리언일까 막 궁금했었거든요. 뭘 보시는 거예요? 이거 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네,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루닛으로 정했는데요. 3년 연속 이제 다보스 포럼에 참여를 했고 임원들이 블록딜을 하면서 그게 이제 굉장히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블록딜이 나온 이후로 주가가 더 빠진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이 빠진 상태에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쌍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6만 원 부근이 지지라인이고요. 아마 외국인들 기관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면서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러 갈 것이고, 아마 목표가는 제가 99,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6만 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9,000원의 목표 주가, 손절가 6만 원으로 3년 연속해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루닛 의료 AI에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종목으로 살펴주셨습니다. 기억해 볼게요. 이재상 위원님의 종목이었고요. 자, 이제 좋은 정보 나종식 위원님은 옹코닉 테라퓨틱스, 옹코닉 궁금했거든요. 어떤 포인트로 보십니까? 제일약품에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 55% 넘게 가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국산 신약 30주로 자코부정을 개발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유의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중국, 인도를 비롯해서 21개국에 이미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이. 그 다음에 저는 이 회사는 앞으로 성장 동력을 크게 보는 게 뭐냐면은 췌장암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치료가 신약 후보물질 내수발합이 FDA에서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키트로다하고 병용 임상 이생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요 명절 때 이렇게 딱 미국 시장을 보니까 아주 핫한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살렉시온 테라피스라는 그런 회사인데요. 그것이 한 3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위에서 뭔 회사냐? 바로 췌장암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번 자리 한번 보실까요? 네. 뭐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게 바로 황금 백점에서 지난 멋지게 이렇게 상승 흐름도 일어났는데, 다시 한번 이게 이제 거의 은행권들
보호수 물량이 나왔어요. 거의 일단락 돼가는 그런 수순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봉을 보셔도 한 번 정도 더 이번 이제 하루 일 거래 남았잖아요. 이번 주가. 음선 주면 또 다음 주부터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목표가 2만 원, 손절 라인 1만 원에 온코닉 테라피틱스 살펴주셨습니다. 두 분 다 의료, 제약, 바이오 쪽에 이제 크게 볼 수 있는 종목들로 꾸려주셨네요. 저희 두 종목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공개 방송이 두 분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재상 위원님 어떤 주제로 얘기를 풀어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딥시크 여파가 분명히 내일 올 텐데요. 이 딥시크 여파랑 전혀 무관한, 그리고 딥시크에 의해서 하락하지 않는 그런 종목을 아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추석이 아니죠. 설 연휴 때 보면은 설 연휴 때 우리가 주로 화제가 됐던 게 뭘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주로 화제가 됐던 거는 대선입니다. 조기 대선. 아직 뭐 조기 대선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언론사들의 그런 여론조사도 계속 나오는 거를 보면은 결국은 이제 조기 대선 쪽에 좀 무게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조기 대선에 대해서 제가 3대3 전략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제 야간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3대3 전략이 이제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딥시크의 이런 충격에 의해서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대응들,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끌고 나갈 것이냐.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연휴 동안에 아마 이 지금 엔비디아의 하락을 못 느껴보셨기 때문에 아마 내일 하락했을 때 충격이 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은 어드바이저들의 그런 조언을 얻으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은 아마 충분히 성공 투자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 함께 해주시면서 딥시크의 변동을 좀 피해갈 쪽이 무엇일지, 그리고 국내 내부적인 이슈에 맞춰서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될지 얘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나종식 위원님, 네. 잠시 후 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실 텐데 어떤 주제일까요? 네. 뭐 운이 좋았던 걸까요? 뭐 이제 사실 한국은요, 구정을 지내야 제대로 나이 살 더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양력으로 2025년 1월부터 제가 1월 효과가 올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좀 아팠던 그런 계좌들을 좀 말끔히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나고 보니까 과연 우리가 어떤 스탠스로 어떤 종목을 어느 시점에서 잡아야 수익을 나는지 또 한번 아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요, 엔비디아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투자의 교훈, 그걸 말씀드릴 거고요. 또 아까 이제 9스타트로 나왔는데 정말 한번 3거래일 제어하고 황금 맥점 전략, 우리 아까 민영 앵커께서도 뭐 넘버 4도 아시던데 저점에서 잡아서 여러분께 거의 뭐 빼놓지 않고 VI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착실히 이렇게 해가면은 2025년도 우리가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따라서 저는 이런 매매를 바로 머리 아프지 않고 편하게 매매하면서 좋은 내 계좌 수익을 쌓아가는 것을 행복한 꽃길의 동행이라고 하고 있답니다. 저와 함께 행복한 꽃길로 걷기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어떻게 맥점에서 수익 내는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 내용들 귀 기울여 주시고요. 두 분 다 이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구정까지 지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2025년도의 시작입니다. 지난해 여러 N중고를 겪었던 국내 증시 그 어려움을 털어내고 올해는 수많은 기회를 마주하는 한 해가 되기를,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그 기회를 잡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나종식 위원님, 이재상 위원님 고생해 주셨고요. 저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특집 주식 명가 잠시 후 2시간 동안 이어질 거니까요. 그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